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밤 통일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통일음악회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통일부 경남 통일센터 교육센터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페레그리노 김규리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는데요. 각국 지도자들이 함께 했고 전 세계 메시지를 알리는 기념식이었습니다. 당시 첼리스트 요요바가 사랑데, 그러니까 바의 곡을 연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5년 후에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 침공했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었고, 그리고 현재 중요한 우리 땅을 밟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료도의 정보원 집대 시각으로 풀어가면서 중간에 연주되는 곡을 통해서 우리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에 함께 뭔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세대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모르겠지만 어째 이 자리에서도 좌우에 놓여져 있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건설적인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을 연주되는 작품을 통해서 통해받는 시간이 또 되기를 또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말 준비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정말 수고했는데 사회까지도 맡게 된 우리 경남대학교 정치의료학과 동준이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남대학교 정치의료학과 재학 중이자 북한과 통일을 공부하고 있는 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통일 이야기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큰 아픔을 겪었었죠. 일제의 탄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김구 안중근 맞습니다. 네. 김구 선생님,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이십니다. 혹시 그러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독립운동.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있지만 재판장에서의 행동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장 앞에 서서 일본의 판사들에게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국모를 죽였는데 무죄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것은 유죄인가? 그리고 나는 대한의 장군으로서 대한과 전쟁 중인 일본의 대장을 죽인 것이다. 이래도 내가 유죄인가?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실력 양성 독립운동의 대표자이십니다. 독립협회, 신민회, 흥사단 등의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미국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렌지 한 길을 따더라도 정성껏 따라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그리고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설명이 필요 없는 운동가이십니다. 김구 선생님 하면 유명한 글이 있죠.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김구 선생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었죠? 바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고향이 북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분들이 지금 한반도를 바라보신다면 과연 완전한 대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절반의 자유와 평화, 아직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지금의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만들었듯이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차례입니다. 절반의 자유, 미완의 독립, 아직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끝나지 않은 분단의 기도, 이 부분은 어떠한 설명보다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디죠?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안 물어봐주세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횡단보도에서 울고 있는데 미군이 저를 데리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했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길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아니고 맞다.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는 나온 게 아니다. 알아, my son. 공잡아라, 공잡아라. 내 동생 막수가 Am I your sister? 맞아, 막수가 맞습니다. I love you so much. Why did you leave me? Why did you leave me?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I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비극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첫 곡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나요? 네, 쉰들러 리스트는 역대 영화 중에 손에 꼽힐 만큼의 명작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중에 쉰들러라는 독일인이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 안에 유대인들을 취직시켜서 유대인들을 학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인물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나치, 둘째는 나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쉰들러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하는 독일 국민들이었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저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혹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쉰들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독일 국민이 될 것인가. 이제 현재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한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2047년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지도의 빨간색 부분이 우리나라 지방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제 2047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0.7,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출산율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서울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입니다. 0.53.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서울은 출산율이 무려 0.53입니다. 이렇게 되면 15년 뒤에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2013년 인구 그래프입니다. 왼쪽이 젊은 세대,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년 세대의 숫자를 나타내는 인구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20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204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만이죠? 5천만 정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 2070년까지 4,5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BS 연구에 따르면 지금부터 앞으로 가정당 4명을 출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 소멸, 인구 문제,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정치 갈등, 지역 갈등, 기후 위기, 경제 위기, 4차 산업혁명, 미래 성장 동력의 부재 등의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한국이 맞이한 현실적인 어려움, 물론 자체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냉정하게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분단의 이유만으로 수많은 또 다른 이산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또 다른 이산가족 탈북민. 탈북민은 우리나라에 약 3만 명, 중국에 약 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가족들은 공안에 잡혀 북송되고 자신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북한에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왜 북한에 치명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완벽하게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봉쇄되었다는 것은 중국에서 어떠한 물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최근에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충격적이죠. 다른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199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에 여러 홍수와 가뭄이 들면서 농산물 수확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0만에서 300만 사이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식량이 없어서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충성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의 소식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북한 정권에 의해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가 되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에 대한 배급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물자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며
생계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장마당에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 간의 암묵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에 충성합니다. 그 대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거래인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충족된 것이죠. 북한 정권은 어차피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은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북한 정권에 충성만 하면 장마당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북한 정권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북한 정권은 여전히 배급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이 왔습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악의 경제난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 어려움에도 북한 정권에 충성했던 북한 주민들이지만 장마당 시대를 거친 자본주의를 경험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가장 먼저 공격한 시설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했을 때 어느 시설을 먼저 공격했을까요? 바로 통신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시설을 먼저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통신을 문제없이 했습니다. 러시아가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가 비교적 잘 막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통신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는 통신이 유지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통신 위성에 있습니다. 혹시 테슬라 아시나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이 일론 머스크는 로켓 회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인공위성을 올려서 한마디로 인공위성으로 와이파이를 지상에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만 있으면 이제 지상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지상에 큰 통신 시설이 없어도 인터넷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북한에 서비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와이파이 인공위성을 북한 지역에 서비스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이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탈북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고 통일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30% 정도의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서 보내는 라디오 전파를 잡아서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있는 탈북민들과 전화 통화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되면 이야기가 아예 달라집니다. 요즘 국제 정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국멸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느냐. 물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라앉는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 앞에는 침몰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에 두렵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발을 내딛은 닐 암스트롱이 말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은 한 개인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작은 관심이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 전체에게는 미래의 큰 도약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피아노 연주를 들어볼까 합니다. 다음 곡은 영화 인터스텔라 OST 퍼스트 스텝입니다. 인터스텔라의 주인공들은 회복 불가능한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납니다. 결국 새로운 미래를 찾아내고 인류의 희망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두렵지만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첫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인터스텔라 OST인 퍼스트 스텝을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골드만삭스라고 아시나요?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쓴 것도 아니니까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2050년을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위에 보시나요? 사우스 코리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13위입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17위로 밀려납니다. 14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베트남이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베트남에게 추월당합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바로 통일한국 시나리오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황색 선이 통일한국입니다. 2050년이 되면 통일한국은 프랑스, 독일,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 강국이 됩니다. 이 두 보고서 모두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통일을 앞으로 하지 않는 상황과 통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초빙 연구위원이자 독일 키일 대학 경제학 박사인 윤덕용 연구위원은 통일 편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을 하면 인구는 2,600만 명이 증가하고 토지는 2배가 확대되고 지하 자원으로 4조에서 7조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5천조에서 8천조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자원이 무엇일까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히토류라는 자원입니다. 이 히토류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통일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통일 비용은 앞으로 약 4,600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통일 편익은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될까요? 바로 1경 4,400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세계에서 대표적인 섬나라가 무엇이 있을까요? 섬나라 하면은 일본, 그리고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반도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삼면만 바다인 섬나라보다 못한 섬나라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 물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입니다. 개성에는 어떤 문화적 자원이 있냐면 여러분 전주 아시죠? 전주의 한옥마을이 정말 유명합니다. 세계적인 한옥마을이죠.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개성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에도 한옥 대존 지구가 있습니다. 이 개성 한옥마을을 개발할 때 전주 한옥마을의 노하우를 잘 참고해서 개성을 개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혹은 그때가 가까워지면 이 통일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이 이벤트로는 저는 월드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월드컵이 적합하냐면 여러분 올림픽 앞에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서울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그렇죠. 월드컵은 나라 이름을 붙입니다. 한일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통일한국에서 월드컵을 하면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바로 통일한국 월드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한국 월드컵의 메인 경기장을 개성에 지을 것입니다. 이미 남한에는 큰 월드컵 경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리모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대형 경기장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중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능라도 경기장이 평양에 있습니다. 한 9만 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새로운 경기장이 필요하죠. 이것을 개성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짓냐면 판문점에 짓는 것입니다. 판문점 부근에. 왜 이곳에 경기장을 지어야 하냐면 여기가 개성시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성공단입니다. 여기가 판문점입니다. 바로 이 태극마크가 위치한 곳에 새 경기장을 지을 것입니다. 저 흰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왜 여기다 지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북한, 남한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프라인 왼쪽은 북한, 하프라인 오른쪽은 남한. 이 경기장에서 하는 월드컵 세계인들이 통일한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이라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인천공항도 가깝고 서울도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 금강산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해수욕장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의 바로 해운대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최고의 해수욕장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송도원 해수욕장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지금 거의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욕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금강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북한 정권이 개발하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모든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10년을 기울여 만든 곳이 있습니다. 왼쪽 밑에 보이시죠? 바로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곳입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우주 스키장의 약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스키장입니다.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봄에는 금강산을, 여름에는 송도원 해수욕장을, 가을에는 금강산을, 그리고 겨울에는 마식령 스키장을 한 곳에서 사계절 내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진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지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맞출 만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이 지도, 두 지도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는 진주 지도입니다. 아래에 있는 지도는 평양 지도입니다. 지도만 닮았을까요? 예로부터 평양과 진주는 북평양, 남진주라고 불릴 만큼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평양하면 뭐죠? 평양냉면. 진주하면 진주냉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진주 지도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주거지, 중심지, 대학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평양 지도입니다. 저는 진주 출신입니다. 진주가 고향이고 지금도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를 보면서 평양을 봅니다. 진주를 위한 일이 결코 진주만을 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과 우리는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는 통일한국, 어쩌면 우리는 이미 통일한국을 미리 보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탈북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암울한 현실 속 자유를 찾아 떠날 때 오직 희미한 달빛을 의지하여 탈북합니다. 탈북민들은 그 희미한 달빛을 보며 자유를 찾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빛이라도 있기에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 훗날 이곳 진주에서도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미래를 상상하며 다음 곡 박수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네. 다음 차례로는 김진규 피아니스트 선생님 모셔서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또 피아니스트로 보시는 북한의 예술 교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의 예술 교육을 하는 건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그 뉴욕 필하모닉이 그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그 평양 오케스트라랑 이제 뉴욕 오케스트라는 국기를 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 어떤 군인이 우리 국기가 좀 작다 해서 국기를 좀 더 큰 걸 가져왔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거 좀 형평성에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또 크게 만들고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 학생들을 우리나라에도 음대가 있지만 북한에도 음악 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을 찾아가서 그쪽 이제 오케스트라 분들께서 이제 레슨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장면에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천재들입니다. 북한에도 어떤 천재들이냐면 와 정말 잘 친다, 정말 잘한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또 한계를 또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는 이 대학만 졸업하면 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저 북한에 있는 저 음대생들이 조금 더 개방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북한도 그렇지만 우리 남쪽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경제 성장과 좀 맞물리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너무 선거해 줬던 것 같고요. 너무 잘하는 거 항상 1등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스타. 이렇게 요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퍼스트 바이올린보다는 세컨드 바이올린,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바이올린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세컨드 바이올린의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자라나야만 조금 더 이 이상의 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 환경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피아니스트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퍼스트 바이올린보다 세컨드 바이올린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역대 음악가 중에 이런 음악가가 그런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있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개인적으로 이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너무 원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표현을 한다면 이분은 세컨드 바이올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그 연주를 방금 자주 하는 바하입니다. 바하라는 사람은 내가 1등이 될 거야라는 나는 세계 최고 음악가야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그런 곡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작곡한 것 같고요. 오르간 치면서도 그냥 떠오르면 좀 오르간 빨리 치고 빨리 작곡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눈이 굉장히 안 좋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어떤 곡을 적어내고 그런 방대한 곡이 그러면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이 잘 안 됐었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유산 줘가지고 유산 잘 받게 이런 생각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그 곡들이 숨쉬고 있고 한 200년 지났을 때 이제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어디 지나가다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곡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음악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뭐지? 알고 보니까 제이스 바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찾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피아노를 잘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요즘 짧게 말씀 화기를 찾아가보면 모든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저도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지 말고
그 중에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또 좀 이렇게 좀 키워주시고 플러스 발로 키워주시고 나머지 애들은 가족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음악회를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컨 발집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이 학교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모든 그런 거는 또 학교 관계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제에스파를 저는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음악가 하지 않을까. 그 작곡가 때문에 어쩌라서 생각이 나오고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뭐 유진스도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작곡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화학의 혹시 대표곡을 한번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화학의 대표적인 곡.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곡 중에 지선상의 아래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좀 바하를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곡인 것 같은데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찾아야 되잖아요. 참고로 여담인데요. 우리 동준이 군과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 고간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공동 생각을 해봤는데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음악 안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작곡가랑 좋은 작곡가는 그 갈등을 엄청나게 좋은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한 우리 미래세대 동준이 분에게도 큰 박수를 주시면 큰 미래에 일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연주하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사카를 가게 되는데 제가 정말 딸아이랑 가고 싶었던 건축 작품이 있습니다. 곳이 그 빛의 교회라는 곳인데 빛의 교회라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그냥 그 문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성경을 좀 문학적으로 좀 바라봐 주신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오늘 이 이야기 주제랑 너무 좀 어떤 부분에서 맞물리는 부분이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다 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완전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거는 그냥 그게 멈춰 있는데 느끼는 거는 그냥 무한대거든요. 그것을 상상을 하고 마지막 그 성경의 끝에 문장까지 썼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천재인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문장으로 그 어마어마한 그 문학적 소재를 만들어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했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하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라고 했거든요. 지금 너무 굉장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음악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크나큰 조금 방향성이 문제라 생각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빠지셔가지고 좀 아시긴 합니다만 2015년도 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우리 좀 앉아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 길겠지만 제가 수업을 가면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해요. 이 약속을 서로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곡을 듣기 전에 너희들이 나랑 약속을 하자. 이거는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제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나타나는 반응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성경에 얘기했던 그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생각을 던져주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곰곰이 숫자로 세어보니까 경상남도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곡입니다. 8살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합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나타나는 반응은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네. 제가 북한을 가게 된다면 모든 곡이 사라져도 이 곡 하나만 남아있으면 아마 다시 재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1분 30초짜리 곡인데 그 곡을 각 반,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아이들 한 반 한 반씩 지금처럼 이렇게 발 앞에 앉아서 얘기 나누고 던져주고 싶죠.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일반 우리 그 K-팝도 좋지만 정말 우리 좋은 어떤 200살, 300살, 400살 된 그런 곡들이 북한을 많이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창의적인 영감을 좀 이렇게 좀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곡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연주해 볼까요? 1분 30초짜리 곡인데. 네, 한번 네. 박수로 그 바하의 C 프레lude.
네, 마지막 공이 끝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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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보니까 뭐 이렇게 네. 뭘 원한다 막 이런 거죠. 그러면 앵콜곡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앵콜곡은 사회자님의 적극적인 곡이어가지고 그걸 할까 말까 했는데 뭐 오늘 좀 곡을 좀 약간 좀 이런 곡들만 좀 저희가 했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우리 준이가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준이의 어떤 그런 통일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으셨나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나가실 때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가시면서 이제 설문지의 작성을 꼭 한 장씩 해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을 하고 나서 독일 국민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통일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 독일 국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500만 명의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음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걸 하고 하면 돼요. 자, 잘 쓰세요. 자, 쓰세요. 자, 하나, 둘, 셋, 다섯 찍고. 자, 우리 통일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일! 화이팅!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